자, 오늘은 이제 그 최대 치수 정리부터 해서 그 연속적 개념을 완전히 다 마무리할 거예요. 되게 쉬운 개념. 오늘 내용은 진짜 쉬워. 그냥 너희들 눈으로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정리라고 붙어 있는 건 당연히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해. 알겠죠? 정리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고 거기는 걔는 머릿속으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해를 통한 암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니, 그죠? 이 두 변의 길이 나는데 얘를 구할 수 없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어. 그만큼 정리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아니면 인수 정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오케이? 정리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일단 그 중에서 우리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정리가 이 최대 최소 정리예요. 오케이?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는 얘도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반드시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무슨 얘기인지 먼저 봅시다. 봐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대. 그래프를 선생님이 몇 개를 그려봤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죠. 그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에서 최대값은 저기 위에 있고요. 최소값은 저 밑에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 맞죠? 닫힌 구간 A, B에서 마찬가지 최대값은 요 위에 있고 최소값은 요 아래에 있어. 됐나요? 닫힌 구간 A, B에서 최대값은 저 위에 있고 최소값은 또 아래에 있습니다.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최대값, 얘도 최소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얘를 열린 구간으로 바꿔봐봐. 그러니까 이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를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바꿔봐봐. 그러면은 똑같이 A, B, 닫힌 구간 A, B에서 열린 구간 A, B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그래프는 최대값이 없어요. 없는 거 보이니? 지금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 그지? 얘는 계속 이쪽으로 한없이 다가갈 뿐 이쪽이 이 값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최대값이 없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이 경우는 최소값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는 얘는 최대값, 두 번째 건 얘가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다 존재해요. 세 번째 거는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고 네 번째 그래프는 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반드시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 A, B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는 판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닫힌 구간 A, B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분명히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를 내가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분명히 최대값은 존재하지만 현재 어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뻥 뚫어가지고 함수값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얘는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 치수 정리에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다면 오케이?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결론. 오케이? 이거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미적분 쪽에서 도함수의 활용 쪽 들어가서 부등식의 활용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치수 정리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배우는 정리는 이제 사이값 정리고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일단 사이값 정리가 뭔가 한번 찬찬히 봐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FA랑 FB가 달라요. 이렇게 함수를 줬어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 그랬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K 값에 대하여 오케이? FC가 K가 되는 그러니까 얘가 K가 되도록 하는 C 값이 적어도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한번 봐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잖아. 그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FA랑 FB가 이렇게 지금 달라요. 서로 달랄 때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
이 함수가 연속인 함수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서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K라는 걸 한 번은 뚫고 가야 된다는 소리지. 얘를 뚫고 간다면 거기 있는 걔가 K가 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C는 A랑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왜 사이값이야?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사이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K값을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도 반드시 이 A랑 B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요. 좀 더 K값을 위로 올려서 해도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 그리고 그래프를 내가 좀 바꿔서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K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걔를 뚫고 가는 지점이 하나 이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여전히 얘는 닫힌 건 A, B에서 연속인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K값에 대해서 FK, 다시 FC가 K가 되는 그 C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연속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여기는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이 사이값 정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통은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이번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번엔 FA 곱하기 FB가 음수입니다라는 상황으로 줬어요. 이 상황은 지금 FA와 FB가 서로 달라요. 이 상황을 부호가 달라요 정도로 봤다고 생각하면 되고 주위에 이 0이라고 하는 게 그 임의의 K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때 오케이? 똑같은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그럼 여기서 fx가 0이 되는 그 근이 적어도 하나 열린 건 AB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 있는 걔의 활용은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가 결국은 여기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되나요? 이게 그 컴퓨터가 근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방정식을 푸는 거랑 컴퓨터가 방정식을 푸는 거는 엄연히 되게 다르거든. 오케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직관이라는 게 있지만 컴퓨터한테는 뭐가 있어? 속도가 있어요. 개빨라 계산이.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근을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잘 봐봐.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 처음에 0이었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 100이었어. 라고 생각해 보자. 근데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막 식으로 이렇게 막 주어져 있어.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가 0된 x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일단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여기는 이 함수는 일단은 연속인 함수예요를 전제로 한번 깔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인 함수였기 때문에 오케이? 연속인 함수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함수값 0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걔가 양수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 100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거기니까 음수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부터 100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 절반쯤 하는 이 50 정도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에서 함수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얘랑 같은 부호니까 여기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모르겠지만 얘에선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럼 얘 범위를 또 줄여 25로. 이렇게 범위를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유효 숫자까지 그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근을 구하는 게 컴퓨터가 되게 컴퓨터답게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거의 무적이죠. 그지? 그래서 몇 차 함수를 갖다 주더라도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컴퓨터는 원래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짜리까지 해서 반올림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범위를 하나 없이 줄여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그 유효 숫자까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컴퓨터가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었구나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사이값 정리 그럼 왜 사용할까를 한번 잠깐만 떠올려 보자. 잠깐만 같이 생각을 해보자. 사이값 정리 왜 사용할까요, 얘들아? 근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는 무조건 있을 거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정확한 근의 위치는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 여기 사이에 무조건 근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자, 여기는 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저기는 쟤는 3차 함수. 3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도 연속인 함수였을 거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0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1이 나왔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가 나왔고 0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얘랑 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얘를 증명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방정식 여기 있는 얘는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를 증명해 주세요. 마이너스 1 넣고 부호, 그 다음 0 넣고 부호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고 부호, 1 집어넣고 부호, 또 부호 바뀌는 거 확인해 주면 증명 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거 할 때 중요하다. 다음, 이런 건 어떨까요? 자, 방정식 여기 있는 얘는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걸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만 얘의 그래프는 그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치? 이 방정식을 지금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어차피 x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구간이라면 얘는 지금 얘가 0 되지는 않을 거거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결과를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3차 방정식이랑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3차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양수음수 확인, 0 넣고 양수음수 확인 해서 부호 바뀌는 것만 확인해주면은 얘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증명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다 했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면 연속까지의 개념이 완전히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수2라고 하는 과목은 처음에 한번 놓치면 완전히 뗀다고 했어요. 알겠죠? 처음에 놓치면 큰일 나는 과목이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부터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바로 미분 계수, 이렇게 미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미분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적분에 대한 이야기로 다이렉트로 흘러가거든. 그리고 그 한 덩어리가 수2라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놓치면 끝장인데 정말 잘 봐야 된다. 그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 첫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서 너희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봐. 무슨 얘기했었니? 첫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제일 먼저 너희한테 수와 상태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수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 상태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알겠죠? 그래서 수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상태에 해당하는 극한값을 가지고 우리 되게 많이 장난을 쳐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태를 가지고 극한값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었고, 그 다음에 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는 걔의 극한값들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많이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와서 연속으로 넘어와가지고 연속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국 연속의 정의, 그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다 같아지면 거기는 걔는 연속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고, 이제는 극한값에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있는데 리미트 x가 1로 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을 집어넣으면 안 됐으니까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라 라고 했었고, 연속을 배우자마자 연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1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었지. 맞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개념이 딱딱딱딱 잡혀 있어요. 수랑 상태.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원래부터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궁금한데 함수값을 구하면 안 되고 함수값이 궁금한데 극한값을 구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속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너무 편안한 개념들이었던 크게 어려운 개념들도 아니라서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미분 쪽 개념을 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연습 문제를 한번 너희한테 도전을 시켜보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 어떻게 할래? 미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봐봐. 이 미분이라는 단어는 또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분이 뭔지를 아는 거는 되게 오래 걸려. 미분한다가 뭐 하는 건지를 아는 건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씩 좀 개념들 정리 좀 하면서 갈게요. 오케이? 일단 봐봐. 처음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평균 변화율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얘의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은 그냥 뭐냐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는 얘 한 점 딱 잡아놓고 여기 1,3이야. 그 다음에 여기 딱 잡아놓고 여기는 얘는 5,7이야. 이렇게 잡혀있으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어떻게 돼요? 4분의 4니까 기울기 1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오케이? 저 개념을 있잖아.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A예요. 1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몇이에요? 5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 1에서부터 5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당연히 FA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당연히 FB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분의 얘 하는 거야.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는 B-A분의 FB-FA라고 하는 거를 다 친구간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다시 말하면 뭐겠어? A, FA랑 B, B 사이를 두 점을 이은 기울기야. 라고 생각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건지는 알겠어요. 그럼 얘를 도대체 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것만 너희가 집중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변화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있잖아.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뭘 사용합니까? 속도라는 걸 사용하죠. 속도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속도가 뭐지? 정의가?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2초가 흘렀어. 2초가 흘렀는데 나는 이만큼이 이동됐어. 3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2분의 3 해가지고 1.5 m/s예요. 라고 해서 속도를 측정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만큼 주고 거기는 걔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하면서 얘분의 얘라는 그 변화율을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척도가 되겠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대한 척도가 되겠지. 이해돼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X가 변한 거 분의 Y가 변한 거잖아. X가 변한 거 분의 Y가 변한 거.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싶겠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이 그래프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겠지. X가 변하는 동안 Y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됐나요? 그러니까 X가 변하는 동안 Y가 변하는 게 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얘는 X가 변하는 동안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싶은 게 뭐다? 일단은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X가 변한 양, 얘가 Y가 변한 양.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가
B-A분의 FB-FA가 되는 거야. 얘는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위에다 써놓은 것들이 전부 다 뭐의 정의냐면 평균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정의와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봐봐.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되게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단순해. 그냥 선생님이 여태까지 부르던 거 있지. 그냥 이거야. 이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했어? 그냥 A,A랑 B,B 사이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평균 변화율의 의미야 라는 생각을 일단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봐봐. 우리가 속도라는 걸 측정할 때 있잖아. 속도라는 걸 측정할 때 평균 속도라는 걸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라는 것도 측정하거든. 근데 평균 속도가 의미가 있겠니? 순간 속도가 의미가 있겠니? 당연히 순간 속도가 의미가 있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되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개빨리 가가지고 평균 속도는 되게 낮은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앞에 그 속도 저게 있어. 라고 생각해봐. 뭣도 모르고 가다 그냥 찍히겠지. 난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에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당장 그 순간에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그럼 평균 변화율이니까 뭐가 궁금해야 돼? 순간 변화율이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순간 변화율.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했냐? 이런 얘기니까 여기 있는 이 델타 X라는 이 값을 점점 더 줄여가면 되겠죠. 그럼 델타 Y라는 것도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 평균 폭이 되게 많이 줄어들면서 요거 분의 요거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전히 X가 요따만큼 변할 동안 Y가 요따만큼 변하는 거니까 해도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그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될 거야. 이해돼요? 좀 극단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좀 극단적으로. 그래서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X를 그냥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관찰해 볼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델타 X를 0으로 쭉 보낸다는 얘기는 요 구간을 지금 요만큼으로 완전 줄이겠다는 소리인데 이거분의 이거가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지금 현재. 근데 얘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당연히 Y도 뭐가 되겠어?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 0분의 0꼴의 극한을 가지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걸 이제부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오케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순간 변화율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다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시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 괜히 지웠어.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 얘의 정의는 뭐라고요? 얘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그래서 얘는 B-A분의 FB-FA가 될 거야. 얘는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똑같은 얘기인데 봐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델타 X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는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 델타 Y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분의 이거인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선분 혹은 이 직선의 요거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식이 좀 궁금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냥 여기는 이 B 있지 B. 얘는 A부터 델타 X만큼 더 커진 거니까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라고 그냥 써준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얘는 델타 X만 남을 거고 요거는 요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A 더하기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B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다시 그럼 얘 정의는 이거였다면 여기는 얘 기하학적 의미 얘 기하학적 의미가 있을 텐데 기하학적 의미는 A, FA와
b, 왜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좁게 쓰고 있는 거야? 여기는 얘를 이은 선분 혹은 직선의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됐죠? 다시 얘들아 식으로 나와요. 정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는 해석입니다. 오케이? 그래프적인 해석을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식과 기하학적인 의미, 그래프적인 해석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알겠죠? 이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다음 이걸 보면서 아 얘는 이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x는 a에서 순간 변화를 같은 말로 x는 a에서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기호로 f'a라고 씁니다. 오케이? 기호로 f'a라고 써요. 그래서 f'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고요.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식과 이 식은 완전 똑같은 식이야. 근데 정의가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식 보자. 첫 번째 식은 요거 가지고 만든 거야.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린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치? 두 번째 식은 요거 가지고 만든 거고, 얘는 그럼 b가 a로 가야 되는 거니까 좀 b가 a로 가면 상수가 상수로 가는 느낌이라서 그냥 b를 그냥 x로 바꿔가지고 x 바꿔주고 x를 a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가 a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원래가 여기서부터 요거랑 요렇게 이어가지고 그 기울기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이 값을 점점 이쪽으로 보낸다는 건 이 점을 한없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요 길로 이렇게 가게 만들고 싶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점이랑 바로 옆에 있는 그 점이랑 두 개를 이어서 기울기를 만들 테니까. 그죠? 그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여기서의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지금 봐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되게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는 둥그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닥은 사실 어떤 느낌이야? 좀 평평한 느낌이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이렇게 지금 직선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대해가지고 가져서 이만큼 늘려서 보면은 거의 이제 직선이 될 거고, 요 점과 얘 점이 점점 더 이쪽으로 다가와가지고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이 직선, 요 직선이 되는 느낌이잖아, 그지? 거기는 걔를 다시 한번 축소시키면은 요렇게 돼 있는 접선의 느낌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 미분계수, 즉 f'a라고 하는 애는요, 정의는 요렇게 되고, 여기는 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a, fa에서 뭐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나요? 됐어? 자, 다시. 그래서 x는 a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잖아, 요 두 가지를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너희들 이 정의를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두 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 알겠지?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궁금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3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고, 여기서
뭐라고 해볼까? 여기 있는 뭐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1을 집어넣으면 좀 그렇네. 1 말고 2를 집어넣어볼까? 2를 집어넣으면은 3이죠. 그러니까 여기 2,3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의 내가 만약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했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아직은 우리가 뭘 배우기 전이냐면 미분을 배우기 전이야. 그런데 여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사실 우리는 구해왔었거든. 그죠? 어떻게 구했었지? 일단 여기는 기울기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y는 k배에 오케이? x-2에다가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접한다고 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에요 라는 식을 때려두면은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아, 여기 a,a라는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라는 걸로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일단 f'a를 한번 구해볼까? f'e를 한번 구해볼까? 얘가 2였으니까 얘가 fx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것만 알면 기울기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f'e를 한번 구해봅시다. 정의가 뭐였으니까 이거랑 이거였잖아. 근데 뭐가 더 쉬워 보이니? 이게 쉬워 보이니? 이게 쉬워 보이니? 난 이게 더 쉬워 보여. 근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해서 x가 2로 갈 때잖아. 그리고 x-2분의 뭐가 되는 거야? fx-f2가 될 거거든. 그지?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x-2분의. 얘는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 결국은. 그지? 0분의 0꼴 극한을 쓱쓱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하고요. 약분 해봤더니 2 집어넣으면 그냥 2 나오네. 이 결과는 2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 결과는 뭐였다는 소리야? 2였다는 소리니까 아, 얘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이 미분을 배우면서 첫 번째 가능해진 일이 있어. 뭘 구할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 미분을 함으로써 잘 봐봐.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원래 어떻게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니? 얘가 증가합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A부터 B까지 놓고 봤을 때 A가 B보다 컸을 때 뭔 소리야? B가 더 컸을 때 FA랑 FB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임의의 두 실수 A랑 B에 대해서 모조리 다 성립하면은 증가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두 개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되게 귀찮은 거야. 그럼 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없을까? 다른 기준?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들이 전부 다 양수였다면 얘는 증가했을 거고요. 그 기울기들이 음수였다면 얘는 감소했을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뭘 판단할 수 있다는 거냐면 증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함수의 증가나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가랑 감소를 판단해서 뭐가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증가랑 감소를 판단해서 뭐가 좋은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는 지금 감소하다 증가하잖아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아니면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가 한 군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걸 대칭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칭축을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2차 함수를 여태까지 바라봐왔단 말이야. 맞아요? 왜 대칭축이 중요한 거였어? 증감 상태가 바뀌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중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거나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여전히 증감 상태가 바뀌는 그런 포인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알아낼 수 있고 어디서 감소를 하고 어디서 증가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겠니?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뭘 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풀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한 응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는 우리가 못 그리잖아요. 왜? 걔 개형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걔는 내가 이런 기울기들을 조사해 가면서 거기 있는 걔 기울기를 조사해 가면서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직접 판단해 가면서 거기 있는 걔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거기 있는 걔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됐어? 다시 미리 먼저 말하고 가는 거야. 미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건데 그 미분의 정의가 뭐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 0분의 0꼴의 극한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0분의 0꼴의 극한이었기 때문에 우리 1단원에서 극한을 배웠던 거고 극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함수값이랑 그 연관성 때문에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웠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수투를 배우는 이유 결국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몇 차 함수? 3차 함수와 4차 함수. 꼴랑 이 두 개를 배우려고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고 방정식에 대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활용도 할 수 있고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딱 꼴랑 딱 뭐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장점이야. 우리 수원에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어때? 그냥 개형 하나 딱 배우면 그냥 그다음부터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왜? 그래프가 되게 단조롭고 심플하게 생겼으니까. 이해돼? 근데 이제 3차 함수부터는 이 고차 함수부터는 얘 그래프가 심플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뭐 해야 돼?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야 되고 그거 판단하고 싶어서 지금 함수의 극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미분을 배우고 싶은 목적을 미리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분은 왜 배우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프 그리려. 됐어? 그 그래프만 그려낸다면 우리가 수학 하에서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활용입니다. 뭐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결국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래프 그려놓고선 그게 활용입니다라고 해서 배웁니다.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 상하에서 충분히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해? 어씨 개어렵네 이렇게. 왜? 우리는 그래프를 여태까지 많이 안 그려왔으니까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많이 안 해왔으니까 갑자기 그래프 열심히 딱 그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걔에 대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니까 점점 수학은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로 되게 그래프 얘기만 하죠 맨날.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봐봐. 다시 이쪽으로 와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와 그다음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그래프적인 해석이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미분 계수, x는 a에서 미분 계수의 정의와 기하학적인 의미. 얘도 뭐라고? 그래프에서의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정의도 중요한 거고 뭐도 중요한 거야? 해석도 중요한 거. 정의도 중요한 거고 해석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랑 해석 둘 다 알아야 미분이 완성되는 건데 정의도 모르고 해석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의도 모르고 해석도 몰라요. 그냥 미분할 줄만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한 번쯤 미분을 다 배워온 사람이라면 완전히 처음 미분하는 게 아니라면은 너희 미분하면 뭐만 생각나? 아, 3x 제곱 같은 거 있었어. 더하기 2x 있었어.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 6x 더하기 2가 된다. 이거는 한 번 배우고 나서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미분은 어렵대. 이걸 가지고 이거 구하는 게 미분이거든. 도함수 구하는 게 미분이거든. 근데 미분이 어렵대.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미분이 어려울까?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야.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일단 미분하는 방법만 기억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는 미분 자체가 어려운 거야. 전혀 해석할 줄을 몰라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투예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투입니다. 왜냐면 되게 다채로운 해석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시켜요. 미적분까지 넘어가면은 계산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져. 되게 막 복잡해지고 막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거긴 좀 짜증나고요. 제일 할 만한 것이 이 수투인 것 같아. 수투가 제일 편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즐거운 곳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미분이랑 적분은 쉽습니다. 이거거든. 너무 쉬워요. 이건데 대부분의 수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미분, 적분, 개어려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거.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뭐야? 해석 능력의 차이야.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기하학적인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프적인 해석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얼마나 자유자재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근데 그래프도 못 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석이 되겠어? 안 되겠죠. 오케이? 해석력을 키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사실은 이거를 선생님이 언제부터 강조를 하냐면 수학상 때부터 강조를 해요. 수학상에서 뭐 배워? 2차 함수 배우잖아. 그죠? 2차 함수. 물론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 그 2차 함수 볼 때부터 선생님이 뭘 자꾸 강조하냐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 강조해요. 우리 수원 아까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까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거 치환하면서 쪼개버리면 뭐가 돼? 하나는 꼭 2차 함수로 나오지. 하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나오고 하나는 꼭 2차 함수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계속 쓰일 거야. 여기서 끝날까? 수투에서는 안 나올까? 또 나와요. 어차피 하나는 3차 함수로 나올 거고 하나는 또 2차 함수로 나올 거야. 3차 함수랑 3차 함수를 주는 그런 악독한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주기도 하지만. 오케이? 보통은 하기 편한 2차 함수 하나랑 좀 불편한 3차 함수 이렇게 합성해 놓고 최대 최소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해석들이 처음부터 편했던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편할 거고요. 지금 불편한 친구들은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너희들은 그리는 걸 진짜 많이 그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정말 많이 해보면서 진짜 연습을 진짜 죽도록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한번 그려보고 그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오케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래프에 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있잖아.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지경에 이르러요. 오케이? 정말 그래프를 안 그려도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이거구나 답은 이걸 수밖에 없겠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안 그려도 됩니다. 오케이? 그때까지는 계속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심화 수업 들으면 항상 뭐야? 그래프 그리지 마 이런 얘기하지.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있어 이런 얘기하지. 왜 그러겠어? 이미 나는 머릿속으로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오케이? 주어진 상황 자체가 벌써 해석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그래프를 그리고 있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로 선생님은 진짜 그래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프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되게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그래프만 얘기만 나오면. 그지?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로 있잖아. 너희들이 그래프를 너무 싫어해요. 대부분이 그래. 그래프를 너무 싫어해. 이제는 진짜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 이게 하도 많이 선생님이 떠들어대니까 그래프 그리라고. 그지? 모든 시간 선생님들 지금 이 얘기 하기 싫어요. 너희들은 지금 많아야 2번 나한테 수업 듣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매 시간, 매 수업에서 맨날 그래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그려요. 그래도 안 그리고 계속 안 그리다 보니까 해석도 안 돼요. 오케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프 그려야 된다. 이게 오늘의 메인 주제. 다시 미분의 메인 주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였어. 미분을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시작할 건데 그게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와 기하학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가지는 너희가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암기해 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암기할 것도 없지 않니 얘들아? 그냥 단순하잖아. 그냥 이 기울기가 궁금했다면 당연히 이런 식을 쓸 거 아니야? 그지? 이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기울기가 궁금하면 당연히 이런 식 쓸 거잖아. 맞아요? 이 식에서 이 B랑 B를 X로 바꾸고 이렇게 X를 한없이 A로 보내버린 게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걸 미분 계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의미를 한번 전해서 얘를 한없이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되겠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F'A의 정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랑 얘는 그냥 하나예요. 여기는 얘는 식의 의미고 얘는 그래프적인 의미인 거야.
이 식을 쓴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식으로 쓴 게 이거고, 이 상황을 그려놓은 게 이거잖아. 똑같은 대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이걸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이건 하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로 보여야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뒤로, 일단 여기 있는 이 식을 먼저 완전히 정복을 하자, 극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식 가지고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이 미분계수 파트에서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걸 충분히 다 마스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거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증가하다 감소한다, 뭐 감소하다 증가한다, 그게 극대야 극소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거고, 그럼 극대랑 극소라는 건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가 돼버리면서 거기 있는 개를 따라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나면은 이제 거기 있는 그 그래프와 여기는 어떤 선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그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야라는 개념을 또 보게 될 텐데, 그거는 당연히 어디서 했던 거야?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 했던 얘기잖아. 맞아요? 그게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거고, 부등식의 활용은 또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 있는 개의 최소값까지 장난치는 게 부등식의 활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인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제부터는 순간 변화율이란 말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요. 얘는 이제 미분계수라고 읽으면 됩니다. x는 a에서 미분계수 f'a라고 하는 거는 요게 정의입니다. 정의와 기하학적인 의미. 정의가 두 개 있다는 거는 뭐겠어? 어떨 때는 얘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얘를 사용한다는 소리거든. 만약에 하나만 있어도 된 상황이라면 진짜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하나만 가지고 했을 거야. 얘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둘 다 써먹을 곳이 각각 정해져 있다는 소리겠지. 둘 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얘는 사실 세 개처럼 보이지만 얘는 요 말이랑 요 말이랑 요 말은 다 똑같은 말이고, 요거랑 요건 특히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이거 세 개는 완전히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그것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와 얘, 그 다음에 똑같은 요런 얘들아,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마찬가지야.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얘가 0으로 가면 fa 더하기 0 빼기 fa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고, 얘가 요 점이니까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 우리 뭐 할 거냐면, 보기 1번 평균 변화율 구하여라,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이거를 지금 정의대로 할 건데, 잘 봐봐.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인데 수투까지 배운 친구라면은 아마도 여기 있는 얘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로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저건 못 푸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것도 못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가 아마 수원 다 했죠? 민준이 맞나? 진우구나, 진우. 진우가 수투까지 다 끝냈지? 너 미적분 하니? 확통이야? 그러면은 지금 딱 수투까지 끝낸 상황에서 봐봐. 진우가 봤을 때 여기는 이거 x는 4에서 미분계수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서 미분계수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구합니다. 그치? 얘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못 구해.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은 거거든. 어차피 정의는 뭐야? 이거 정의 갖다 쓸 거야. 똑같이 그냥 함수가 두 개 각각 주어져 있었던 거고, 여기는 얘를 그냥 갖다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여기다 그냥 할까? 봐봐.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x는 2에서 미분계수니까 그냥 한번 식대로 써보는 거야. f'2가 궁금했으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12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요? 일단 너희한테 정의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저기는 정의대로 푸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의대로 푸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정의대로 식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얘가 3으로 묶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그죠?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2가 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는 0분의 0꼴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답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얘도 한번 그냥 정의대로 한번 가봅시다. 얘가 궁금했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4로 간대. 그럼 x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되겠어요? x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잖아. 됐어? 여전히 무슨 꼴의 극한이야?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니까. 괜찮?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x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4x 4 마이너스 x 리미트 x가 4로 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약분되면서 얘는 뭐가 돼? 리미트 x가 4로 갈 때 4x분의 마이너스 1이 돼. 됐나요?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뭐 다르니? 안 다르죠. 됐어? 그러니까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랑 정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정의를 알고 푸는 사람이랑 정의를 모르고 그냥 미분법 공식에 의존해서 미분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뭐 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외워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그냥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외우라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야? 그냥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니 혹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어 단어를 하나 이렇게 쓱 봤어. 그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알파벳에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얘는 외울 수밖에 없잖아. 단순하게 이 문자 다음에 이 문자 다음 이 문자 다음에 이 문자 다음에 이 문자잖아. 그지? 단순히 외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걸 외울 때도 똑같은 느낌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 다음에 요거 다음에 괄호 다음에 A 다음에 요거 다음에 는 L 다음에 I 다음에 M 다음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얘를 이걸 외우고 있나요 혹시? 아니죠.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게 선생님 보고 외우라고 하면 나는 못 외워요 이거. 절대 못 외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다고요. 그지?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서 나왔던 거 그 정의를 델타 x를 0으로 한없이 보내버리면서 나온 게 여기 순간 변화율의 정의였고 이 순간 변화율의 정의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얘가 델타 x고 여기는 얘가 그냥 말 그대로 델타 y였던 거잖아. 얘가 뭐였던 거니까? b였던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이 식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식이란 말이야. 알겠죠? 걔를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잘 봐봐. 뭐 이렇게 돼 있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근데 갑자기 나한테 P는 M 더하기 N분의 MA 더하기 NB고요. Q는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고요. 뭐 R은 M 빼기 N분의 뭐 MB 마이너스 NA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P랑 Q랑 R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오케이? 와,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식이야? 이거 M 더하기 뭐 어떻게 계산해?가 아니라 알잖아. 얘는 보면 얘는 뭐야? 얘는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M 더하기 N과 분의 M 곱하기 B 더하기 N 더하기 A라고 하는 그냥 문자의 나열로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얘의 의미 자체가 A랑 B를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으니까 M 더하기 N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이 Q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 식은 반대가 될 테니까 여기가 M 대 N이 되면서 여기가 P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뭐겠어? 얘는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더 작으니까. 그지? 요 점이 되겠지,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 얘네들을 뭐 빼거나 뭐 곱하거나 하지 않아도. 왜? 이 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거는 단순히 뭐야? 그냥 x, fx랑 a, fa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지? 그 기울기인데 그 x, fx라는 그 점을 점점 a로 보내고 있는 중이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이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고 그 하나로 보이는 그걸 통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 그러면 진짜 웃긴 게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도 아이들이 안 외워서 어떻게 한번 해봤었냐면 시험을 봤어. 맨날 쪽지 시험을 봤거든. 그냥 아예 그냥 백지 테스트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자 지금부터 써. 그냥 정의랑 기하학적인 의미를 다 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다른 거 다 맞는데 막 하나 틀려. 나는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 하나만 틀릴 수 있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 A, FB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얘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얘 의미 자체를 생각하면서 식을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딸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알죠? 수학 공부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은 왜 이렇게 선생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 미안해요. 진짜 잔소리 많이 하네. 오늘 특히나 신규생도 왔는데 잔소리가 좀 많네요. 좋습니다. 다시 보기 1번에 있는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크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미분계수 구해주세요. 다 할 수 있을 거고 미분성, 연속 가능성 이건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1번으로 가보자. 3-1번. 함수 fx, x제곱 더하기 px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 다음에 x는 c에서의 미분 평균 a 더하기 b로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일단 얘네들이 다 문자로 주어져 있네. 우리가 다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불편한 것들을 좀 극복해보자. 알겠죠? 너희가 먼저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랑 같이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해봅니다. 자, 일단은 평균 변화를 먼저 구해보자. b-a분의 fb-fa가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b-a분의 b제곱 더하기 pb 더하기 q 빼기 a제곱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QQ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B-A분의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B-A의 B 더하기 A가 될 거고 더하기 얘랑 얘는 P의 B-A가 될 테니까 B-A는 다 사라질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P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x는 c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두 가지로 해볼까? 이번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정의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는 델타 x분의 뭐가 되냐면 f의 c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자. 리미트 델타 x는 여전히 0으로 가는데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건 맨날 달고 다니기 굉장히 귀찮거든.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델타 x가 델타 다음에 x 해가지고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델타 x라는 것 자체는 x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하나의 문자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x는 이제부터 귀찮으니까 내가 뭘로 바꿀 거냐면 h로 이렇게 바꿀게. h가 0입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도 더 많이 씁니다. 델타 x보다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h분의 f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c 더하기 h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c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p의 c 더하기 h의 더하기 q가 될 거고 빼기 fc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c 제곱 더하기 p
빼기 PC 빼기 Q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Q 똑같이 없어지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냥 하자. 이거는 그냥 하자. 이거 전개하고 전개해서 빼버리면 뭐가 돼? ECH 더하기 H 즉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PC랑 여기는 얘까지는 사라지겠네. 그러니까 남는 건 더하기 PH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밑에는 여전히 H가 하나 있었으니까 H 하나만 약분해주고, 이 상황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 거니까 얘만 0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뭐가 됩니다. EC 더하기 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 뭐 한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0분의 0걸 계산만 한 것뿐입니다. 어차피 미분계수의 정의가 0분의 0걸의 극한이었으니까. 알겠죠? 그럼 얘랑 얘, 지금 1번, 2번 답했고, 이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C는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해 볼게요, 얘들아. 다시 한 번 강조해 볼게. 우리 미분법 공식을 의존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구할 수 없어요. 물론 교육과정에서 이런 걸 구하라고는 묻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건 구할 수 없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구할 수 없으면 큰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미분법 정의를 가지고, 다시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거거든. 오케이? 정의를 모르면은 저런 걸 못 하고요. 적분 가서도 저 정의는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해라, 정의를 암기해서 정의대로 풀어라 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연습할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서 그래. 오케이? 조금 지나면 뭐 배울 거냐면 미분법 공식을 배울 거야. 미분법 공식을 배운 순간부터 미분은 되게 편해져. 미분하는 건 되게 편해져. 오케이? 근데 거기는 게 기하학적인 의미라든지 걔 정의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식만 외워서 미분법, 그래서 미분은 할 줄 아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 특히나 한 번 선행을 한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미분을 배운 것 같은데 미분을 할 줄은 아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미분은 뭐 문제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될 때?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정의대로 푸는 걸 연습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죠? 다시 또 한 번 잔소리를 하잖아요. 얘 문제는 개념을 연습하는 용도로 있는 거라고 했어요. 답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답 맞춰서 뭐 할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왜 정석에서는 그 필수제 1번에서 이런 문제를 냈을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A랑 B는 내가 내 맘대로 아무데나 A를 잡고 B를 아무데나 잡아. 그러고 나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로 접선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접선의 접점의 X좌표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평균값 딱 중간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나중에 너희가 배우는 평균값 정리해서 2차 함수일 때 개꿀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거든. 여기는 이 상황 자체는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다시 2차 함수만의 특징이에요. 2차 함수만의 성질.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의 x값의 평균값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반드시 하나 기억해 놓고 갑시다. 알겠죠? 지금 그거를 우리는 열심히 뭐 한 거냐면 증명한 거야. 왜? 첫 번째 게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잖아. 맞아요? 두 번째 게 뭐였어? 미분 계수였단 말이야. 됐어? 그럼 얘랑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을 때, 얘와 얘가 서로 같을 때, 그때 C가 뭐였다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였다는 소리잖아. 얘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을 때 여기는 얘가 2분의 A 더하기 B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뭐 한 겁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유의미한 결론이니까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야.
알겠죠? 이건 다시 말하지만 나중에 평균값 정리라는 걸 할 때 그때 그 상황을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차 함수가 가지는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기억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때 얘들아 다음 시간에 너희들 이제 이런 거 풀 거예요. 이런 거 다 뭐냐면 0분의 0꼴 극한들이거든. 오케이? 이 0분의 0꼴 극한들이 전부 다 미분계수와 관련된 얘기들이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 있었고요. 평균 변화의 정의 당연히,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개 당연히 이렇게 완벽하게 다 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소리가 길어서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설명을 길게 할게요.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